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요, 조문하는 곳 말고는 뭐 다른 곳은 굳이 막 가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안치실 같죠? 그런데 시신이 보관된 저 함을 열고 계속해서 엽니다. 여기저기 열어요. 그런데 바닥에 뭘 내려놓죠? 저게 대체 뭘까요? 흐릿한데 흐릿해서 지금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기 시신도 열어보고 저기 시신함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차에다가 뭘 싣고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요. 근데 손에 번쩍번쩍 도구도 있고요. 오윤성 교수님 대체 뭐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저게 이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의 그 지하 안치실입니다. 아하. 그때가 이제 14일 새벽 3시 반 정도 됐는데 사실 그 시간대에 혼자서 그 시신 안치되어 있는 거 상당히 좀 그 썰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남성이 혼자 저렇게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 가지고 옆에 놓는데 저것이 놀랍게도 바로 이 시신 세구에서 본인이 이 입을 벌리고 그 발치를 한 바로 금리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금리빨을 본인이 이제 준비한 도구니까 뭐 예컨대 뭐 벤치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 부산 사상구에 있는 저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발생이 된 거죠. 저 바닥에 그 도구와 보세요. 어쩐지 모양이 약간 낯이 있다 했는데 그 도구로 세상에 시신의 입에서 저 그리고 옆에 있는 바닥에 떨어진 저게 아마 금리로 추정이 됩니다. 안진영 기자님, 그러면 앞서 저 사람이 CCTV 저 보니까 안치실에 나와서 다시 차량으로 갔는데 그대로 주행랑을 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다행히도 저 CCTV를 본 직원이 달려가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닌 게 이 직원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잡힌 남성이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장례 지도사였던 겁니다. 장례 지도사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있고 하니까 저를 보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을 딱 보니까 벤치하고 핀셋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 그거 뭐고 이랬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벤치에 피동도 있고 받고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다 싶어 바로 직원 보고 112 신고해라. 아니 근데 오윤성 교수님, 장례 지도사라면 유족들을 도와서 장례 일체를 다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장례 지도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장례 지도사가 그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장례 지도 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년 전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냥 소속되지 않고 본인이 자유스럽게 이제 여기저기 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프리랜서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도둑이라도 지켜야 될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이 직종은 사실 유가족들의 굉장히 그 아픈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직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저거 역시 안타깝네요. 양지민 변호사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남성 뭐라고 하던가요, 범행 동기를?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수입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래서 금리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걸 한다 하는 거는 이런 천인공노를 집으면 그 튀기는 맛 똑같은 튀깁니다. 그거는 너무 황당하고 참 말을 읽기가 좀. 유인경 평론가님, 유족들은 고인을 보낸 슬픔에다가 이 분노까지 합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진짜. 이미 돌아가신 고인의 묘지나 묘비 성만 훼손이 돼도 유족들은 엄청나게 맞아요, 충격이거든요. 진짜로, 네. 저런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 망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금리 10개 뽑아서 무슨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왜 자기 직업을 갖고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요. 이 남성 이번이 이런 비슷한 일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안지훈 기자님. 얼마 전 다른 장례식장에서도요, 이 고인의 목걸이를 훔쳤다가 적발이 돼서 결국은 이 유족들과 합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또 저지르고 만 거죠. 이 정도면요 거의 병적인 도벽입니다. 저거는 이제 본인이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부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시신에 있는 금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런 식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게 화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 합리화 그리고 정당화를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죄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이 삼성. 길을 가다 보면 가게에 이런 편말이 있어요. 금리 삽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어디서 금리를 이렇게 살까, 팔까. 근데 이런 데서 또 악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를 이제 그 경찰에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 이제 남성 장례 지도사인데 미래 장래에 대해서 좀 지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유족들의 가슴에 2번 슬픔을 안겨준 이 분노를 안겨준 이 사람 정말로 법의 단죄를 받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